자, 르노는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 가장 큰 부스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은 자동차를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핵심적인 자동차들은 뒤에 보이시는 컨셉카예요. 자, 르노 4 에버, 그리고 르노 R5 터보, 그 다음에 르노 5 모델들, 이 새로운 전기차 컨셉 모델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르노가 전동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모델들을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로렌스 반데네커, 르노의 디자인 수장에게도 좀 몇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When I came at Renault, they asked me to make the cars look like one brand. And so we created a unity between the cars from the small one to the big one. So we had done this, and then Luca came and he says, all the cars, they look like one family. I want to have more individuality, you know? So boom, now the pendulum is swinging the other side again. 자, 어쨌든 르노도 이 전설적인 자동차, 뭐 메간, 클리오의 시초들을 새롭게 전기차로 부활시키면서 좀 레트로 열풍의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델들이 양산 모델로 나왔을 때 어떤 디자인을 갖추게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 4 에버 같은 경우는 일단 SUV로 약간 오프로드 컨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출력도 좀 자유롭게 높일 수가 있고, 이 험로 주행에 있어서 유리한 토크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액티비티한 모델을 만들어낸 것 같고, 이 픽셀로 디자인해 놓은 것도 귀엽기도 하죠. 어쨌든 이 전기차는 디자인 자율성도 높은 편이고 과거에 있었던 우수한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쁜 디자인의 자동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기가 엄청나게 큰 SUV는 아니에요. 자,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B 세그먼트 정도의 SUV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쉐입이나 차체를 높여놓은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니크함들이 있고, 이거는 이대로 양산이 돼서 나온다면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르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패밀리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과거의 모델들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는 패밀리룩이라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비슷한 디자인을 해놓긴 했지만 개념은 없어서 개개인의 특징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라색으로 포인트 준 부분도 상당히 예쁘기도 하고, 이 각진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게 박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산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델, 이 차는 실제로 이 움직이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진짜 미친 차입니다. 그러니까 르노가 예전부터 작고 스포티한 고성능 모델들을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그게 큰 반향이 없었거든요. 물론 클리오 뭐 이런 트로피 모델들이 있었어요. 270마력, 뭐 300마력 가까운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오버펜더에 후륜 구동으로 작동을 하는 굉장히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르노 같은 경우도 전륜 구동 소형차로 뉴르부르크링 계속 랩타임을 경신하고 경쟁을 벌였었단 말이에요. 전기차로 넘어와서도 그런 헤리티지, 그런 아이덴티티는 가져가면서도 전기차의 장점들, 뭐 승차감이나 강력한 토크, 후륜 구동,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컨셉카가 되겠습니다. 바퀴가 진짜 무슨 레이스카처럼 차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덕트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공기 역학적인 설계, 거기에 냉각, 효율, 이런 것들까지도 잘 갖춰놓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도 레트로한 부분들을 잘 살려놓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가 고프로인 거야, 아니면 고프로로 영상을 찍는 건 거야? 고프로가 달려있네요. 디자인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딱 미국인들이 주로 만드는 그런 드리프트 머신 같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윙도 엄청나게 크고, 이 트렁크 부분에는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도 얹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르노가 전시한 차 중에 국내에 들어오면 정말 성공할 만한 차,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좀 관심을 가질 차가 바로 오스트라리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캡처 XM3보다는 조금 크고 QM6보다는 작은 차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들, 뭐 현대기아의 차보다도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모델이고, 고급스러움도 갖춰져 있고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반영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테일램프 디자인도 국내에서 보는 SM6나 QM6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죠. 더 날카롭기도 하고 더 수평적인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앞모습도 르노의 패밀리룩이 그대로 적용돼 있지만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그릴의 이런 바들, 도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노의 패밀리룩이 유지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들, 그리고 그동안 모델에서 받지 못했던 감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알핀이 새겨져 있죠. 알핀 A. 그러니까 알핀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혼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뭐 BMW M 스포츠 패키지, 메르세데스 AMG 라인 그런 거와 같은 이 외관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도 느낌이 확 다르죠.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새로운 트림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운전자가 보기 쉽게끔 이렇게 방향이 꺾여져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의 내부 그래픽도 너무 좋아요. 지금 디테일도 훌륭한 편이고 설정을 통해서 좀 커스터마이징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지금 구글 맵이거든요. 이 새로운 시스템 알링크라고 하는데, 알링크는 이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해서 구글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깔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체적인 내비게이션, 뭐 자체적인 음악 스트리밍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인터페이스도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반응도 느렸는데 지금 그런 단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이걸 이렇게 앞으로 쭉 미는 거예요. 전투기처럼. 쭉. 사실 이 부분은 뭐 역할하는 게 없습니다. 역할하는 게 없고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터치할 때 손을 올려놓고 터치하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편하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이 차는 심지어 알칸타라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이렇게 각져 있고 주행 모드도 이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르노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컨셉카 정말 많은 자동차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시닉 비전 컨셉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시닉의 약간 미래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포지셔닝이 겹칠 수도 있지만 편안한 도심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동차예요. 근데 이 자동차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그동안 르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선들이 쫙쫙 가 있는 부분들, 화려한 디테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르노에서 봤었던 디자인이 아니라 오히려 푸조의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푸조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질 비달을 르노가 2년 전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들을 건넸고, 아무래도 그의 디자인 손길이 닿았던 모델들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휠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런 약간 비슷한 느낌의 휠 408 디자인이 휠이 독창적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좀 색다르죠. 그동안 르노에서 봤었던 디자인 요소는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이 컨셉카는 문짝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수어사이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실내 보면 이 부속품들이 다 보이게끔 투명하게 해놓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엠블럼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크리스탈 같은 소재로 조명이 들어올 것 같은데 독특하게 꾸며져 있고, 모빌라이즈, 이게 르노가 새롭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카쉐어링 뭐 약간 그런 사업입니다. 모빌리티 사업이고, 여기에 굉장히 미래적인 자동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다름 아닌 트위지의 후속 모델입니다. 이름은 듀오. 트위지처럼 두 명이 앉아서 이동하는 자동차고 전기차고 문도 동일하게 이렇게 활짝 열려요. 근데 트위지에 비해서 훨씬 더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딱 봐도 차체가 조금 더 넓어졌고, 실질적으로 주행 거리도 훨씬 더 늘어났고, 속도 뭐 여러 가지 옵션도 더 풍부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트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세대 트위지가 단종이 된다면 이 듀오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실내는 어떻게 양산 모델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트위지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차체 공간도 가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 자, 국내에서는 만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은 메간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메간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일렉트릭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모델은 우리에게는 XM3로 익숙하지만 이 현지에서는 아르카나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풀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져 있죠. 이제 국내에서도 XM3 하이브리드 모델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되는데 그 모델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방식의 이 파워트레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놨지만 그 중에서도 독특하고, 자, 어찌 보면 프랑스 브랜드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자동화된 수동 변속기를 이제 엔진과 연결하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도 도그 클러치가 있고 엔진과 도그 클러치 사이에 이제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구조는 F1 레이스카랑 굉장히 흡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연비나 최대 토크 측면에서 좀 유리한 구석이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르칸 하이브리드, XM3 하이브리드로 불리는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승도 하면서 그 느낌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르노는 지금까지 좀 고민이 많은 게 현지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은 좀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더욱이 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이 덩치가 큰 회사를 먹여 살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찾아보고 있다고 하고 다양한 모델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델이 국내에서 출시가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